자, 돈 되는 이야기는 다 있는 쩐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원유 ETN이나 ETF에 투자하셨다가 빼지도 못하고 혹은 분명히 내가 맞췄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원유 ETN과 ETF가 어떤 상품 구조를 갖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와, 어쩜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네. 맞췄어. 네. 제가 맞췄는데도 안 돼. 네. 그게 지금 원유 ETF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ETN이 뭐길래 이런 거지? 그 ETN은 그러니까는 지수 연계해가지고 가는 채권이에요, 한마디로. 네네. 근데 채권인데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ETF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ETF 그래서 F로 끝나면 보통 펀드로 보셔야 그렇죠. 되니까 네. 요거는 이제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일반 주식하고 똑같아서 네. 요거는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발행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만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보다는 또 좀 덜 위험한 네네. 물론 파생이니까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 이 기금을 신탁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펀드가 망하더라도 신탁회사에다 요청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지분만큼도 일부는 어느 정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네. ETN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손실률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그 거래소 같은 데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면은 네. 그냥 그대로 원금이 100%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TF의 경우에는 네. 내가 넣은 돈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신탁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예탁결제원에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내 돈은 지금 예탁결제원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ETN의 경우에는 내 돈 어디가 있어? 증권사 계좌에 들어가 있어. 네. 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증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내 돈 날아갈 수 있는 게 ETN. 그렇죠. ETF는 그나마 예탁결제는 있으니까 나중에 이 펀드 상품이 뭐 해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매가 되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게 ETF.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원유 ETN에 물론 저도 굉장히 혹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일단 돈이 된다 싶으니까 몰렸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 그 유가가 쭉 지내온 걸 보면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리바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게 3월이 돼가지고 오펙에서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같이 감산 합의를 하자 그랬다가 네. 감산이 결렬되면서 이 사우디가 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유가가 계속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ETN에서는 이게 괴리율이 갑자기 쫙 늘어나게 된 거예요. 증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 한 배 혹은 두 배씩 이제 늘어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ETN이라는 거는 그 구조가 ETF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최소 5개 이상의 그 상품을 기초 자산을 섞어서 만드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TI 원유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얘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비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괴리율 계산하는 그 공식도 상당히 크게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ETN이 그 WTI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폭이 커지니까 그 네. 괴리율이 거기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단순히 기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ETN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WTI가 만들어낸 그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네네. 전체적인 파생 자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ETN이라고 하는 상품이나 ETF라고 하는 상품은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이건데 네. 그 우리 ETN 상품이 누군가 파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가 사줘 갖고 이렇게 가격 맞춰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유동성 공급자 물량이 다 소진이 돼서 네.
팔고 하는데 이걸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 상패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 여기에서 상장 폐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만기 도래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 만기는 2027년 정도 그 정도 한 10년에서 보통 2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만기 도래로 날아갈 일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증권사에서 자기들이 보장해가지고서 자신들이 그 신용이라든가 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걸 보장을 하는 건데 네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버리면은 그거를 지급해줄 능력을 초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못하겠어라고 해버리고 만세를 부르든가 이거를 어떻게든 환매하든가 아니면 이제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 돈 돈 한번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예. 위험하다고 했던 게 예. ETF는 그런 문제점 없어요? ETF는 만기도 없고 네네. 내려가더라도 그거에 대해 일단은 상패가 될 일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증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주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주식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영원히.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나마 좀 덜 위험하고 또 예탁결제원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망하더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건질거리는 있는 거죠. 그런데 ETN은 네. 완전 정말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예, 사실 근데 오늘 웃기는 게 네네.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게 상황은 비슷해가지고 블룸버그 보니까는 USO. 예, USO에다가 아주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이 끌어몰렸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아니 USO도 예, 미국의 미국 개인 투자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근데 영어 표현이 있는데 미국도 개인 투자자가 죄다 몰린 거였어요. 맘앤팝 그런데 그분들이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USO도 되게 특이했던 게 지난 밤사이 유가 반등했잖아요. 네. USO도 10% 하락했습니다. 네. 걔네도 못 따라가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그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더 많은 돈을 들고 있었다면 사실 그 유동성 더 공급해줄 수 있었으니까 가격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걸 뭐 문제점으로 삼긴 좀 뭐하고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개인 투자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와. 미국도 이렇게 되고 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유가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증권사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쪽이 잘 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네네. 개인 투자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럼 파생 상품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원금 손실, 많으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 개인들이 더 수익을 많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보고서 그냥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에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일단 원유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했을 때, 그러면 이 원유 시장은 더 이상 좀 부양하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 일어난 것이기도 한데. 일단 5월물하고 6월물을 이 4월 20일 그때 이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마이너스 났던 그날이죠. 네, 바로 네. 그 마이너스 40달러 때까지 네네, 갔던 그날을 그날. 딱 비교를 해보시면 네. 5월물은 마이너스 40달러가 났었는데 자, 이걸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네.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5월물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 저도 상당히 놀라가지고 네네. 이틀 전에 이걸 보고서 좀 체크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6월물을 보시게 되면은 21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유가가 5월물 마이너스 40을 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마이너스? 나 원유 들어갈래. 네. 상방으로 거는 원유 ETN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마이너스에 들어간 게 아닌 거죠. 네. 6월물 20달러에 저는 들어가 있었던 바로 거죠. 그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표 월물은 6월물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물이 20달러에서 11달러까지 떨어지니까 반토막 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먹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선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물려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계류율이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일부는 뭐 지금 800% 넘어 있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다른 ETN들, WTI 관련 ETN들 다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 한 2개 정도가 지금 정지가 돼 있고 네네.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도 계류율이 뭐 200%, 300% 많게는 한 80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지금 좀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예.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그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만기에 의한 그런 그 손실은 없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중간에 상폐될 가능성은 아주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과대 낙폭을 보였던 것들이 곧 진정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5불에서 20불대 그 정도에서 WTI 형성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 10불에서 15불대에서 어느 정도 요동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50%대의 뭐 그렇게 큰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 그런 계류를 잠깐은 보여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심한 건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잔파도 잔파도로만 이제 갈 거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참 그 상품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깨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이 상품이 깨지는 일은 없어야지 지금 돈 들어가 있는 분들의 어떤 돈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도대체 원유 ETF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길래 이런 문제점까지 오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MB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